강호가 아기 때 완정 이후에 아토피 근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호는 18개월 이후에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감기도 안 걸렸고 피부도 이쁜 아이로 잘 자랐습니다. 집에서는 생협이나 한살림 재료로 밥을 해서 먹였고요. 5살 때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은 유기농을 하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생일 때 케이크라던가 간식으로 과자 종류 이런 것들을 딱히 통제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이 먹고 나서도 피부에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5학년 때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강호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할 때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아기 때 완정을 하고 4, 5, 6세 때 한 번에 고비가 온다고 설명을 드리죠. 그 이유는 크면서 먹거리들, 과자나 시중의 외부 음식들 이런 먹거리들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두 번은 괜찮은데 조금씩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 아이가 이겨내질 못할 정도의 한계가 오면 아토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호도 5살 때 그런 고비가 왔었는데요. 사실 4살 때도 살짝씩 조금씩 전조 증상을 보이다가 보습해주면 없어지고 나쁜 먹거리 너무 많이 먹었나 해서 조심해주면 또 괜찮았습니다. 5살 때는 고안 쪽에 아토피가 조금 올라오더니 점점 심해지면서 3분의 2 부위가 피부층이 다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컸다 보니까 스킨세럼 로션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아예 바르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아토피로부터 많이 떠나 있었다 보니까 강력하게 바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두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급기야는 이제 파우더를 하게 됐었고요. 당시 파우더를 하면서 스킨세럼 로션 집중을 못하니까 호전이 좀 느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겨우 세럼 정도만 한두 번 바를까 말까 하고 하면서 집중 대신 좌욕을 선택했습니다. 파우더 하면서 또 좌욕도 한 번씩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한두 달 지나면서 회복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또 쭉 잘 지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깨끗한 피부로 입학을 하게 됐고 완정의 목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친구들과 차별 없이 먹는 게 목표였잖아요. 간식이나 친구들이랑 놀 때 차별하지 않고 먹기는 했는데 집에서는 굳이 일부러 먹이지는 않았고요. 가능하면 생협 한살림 재료로 밥을 먹이고 가끔씩 외식하는 정도로 유지를 했지만 학교에서는 급식 나오는 대로 먹이고 친구들과 놀 때도 과자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몇 달간은 괜찮았습니다. 바로 올라왔으면 수영 때문이라고 의심을 했을 텐데 몇 달을 한 다음에 갑자기 피부가 심해지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의심되는 2가지가 한 가지는 수영물이었고 해수탕이었는데 아무래도 소독물이 들어가죠. 2번째는 모발검사를 했는데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제를 먹였습니다. 그 영양제 중에 반응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2가지를 다 중단을 하고 잠시 관리를 했더니 한 1, 2주 만에 금방 다시 90% 이상이 피부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수영을 보냈거든요. 다시 갔더니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뒤집어져서 수영물이 원인이구나 생각하고 바로 수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 파우더 하면서 정상으로 회복을 시켰고요. 그때 2번째 고비를 시작으로 잘 지내다가 조금만 나쁜 먹거리에 많이 노출되거나 이 아이가 좋지 않은 계절, 여름이 오면 조금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에도 3, 4, 5학년 때는 항상 여름에는 목 뒤라던가 다리 뒤 접히는 쪽이 피부가 좋지 않았고요. 파우더는 중간중간에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한 번씩 파우더를 하면서 관리를 했어요. 파우더는 아이가 크게 거부감 없이 잘 하는데 컸다 보니까 집중은 아기 때하고 다르게 아기 때는 막 울어도 제가 반드시 낫고 말 거야 하는 그 일념으로 열심히 집중을 했는데 이건 하면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좀 더 느슨해지고 요령을 피운다고 할까? 좀 그렇게 집중을 하지 못했고 음식 관리도 파우더 할 때만 좀 조절하다가 괜찮아지면 또 느슨해지고 그리고 파우더 할 때도 완벽하게 음식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끝이 나지 않아요. 심하게는 파우더를 2달 정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3, 4, 5학년 때 파우더를 한 띄엄띄엄 몇 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좋지 않았던 계절, 여름에 주로 그랬었고 겨울 되면 또 깨끗해지고 겨울에는 나쁜 먹거리 좀 많이 먹어도 크게
반응이 별로 없었고 그런 패턴으로 초등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음식 통제가 어렵고 또 집중이 잘 안 되는 걸 저는 100배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강호는 하면 된다는 걸 제가 알다 보니까 약간 느슨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느슨하지 않게 열심히 바짝 집중해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6학년쯤 되면서 오히려 나쁜 먹거리의 빈도나 정도는 더 심해졌는데 피부는 더 호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학년부터는 보습 정도만 하면서 따로 피부 관리를 하진 않았고요. 중2 되면서 아토피에 대한 부분은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지내고 있고, 다만 얼굴 쪽에 여드름이 올라와서 여드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드름 제품은 조만간 또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집에서 먹을 때는 유기농, 무농약 이상 재료, 또 집밥 위주로 그런 게 좀 됐었는데, 한 5학년 중반부터는 친구들 만나면서 노출도 많이 되고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면 맛을 들여가지고요, 뻑하면 라면 먹고 싶다고 하고 떡볶이, 치킨, 피자, 돈가스, 밀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먹기 시작을 했고요. 집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외식이나 사 먹는 음식을 자꾸 먹게 되는 반면에 피부는 다행히 너무 호전이 되기 시작해서 감사한 상황이었고, 그 이유는 일단 6학년쯤부터 포스트 바이옴을 먹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노니클로렐라 CGF는 제가 피부 때문에 또는 아이가 너무 안 먹어서 면역이나 성장 때문에 또 예방을 위해서 골고루 먹일 자신이 없어서 그걸 먹이기 시작했는데, 포스트 바이옴을 먹기 시작하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이 아이가 예전에 먹던 음식보다 더 많이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이겨낸다는 느낌, 또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포스트 바이옴을 나쁜 먹거리나 음식 반응하는 아이들한테, 큰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은 외식이나 나쁜 먹거리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지금 현재는 더 많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너무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먹는 것들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아이가 컸기 때문에 이겨내는 부분도 있겠죠. 파스세로를 하게 되면 좋아지는 건 알지만 큰 아이다 보니까 서로가 힘드니까 노크랙 바이옴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으로 이겨내기를 바랬던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 때와 달리 제가 통제할 수도 없고 관리할 힘과 에너지도 없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아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꾸준히 그것을 먹여온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는 저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고 결과에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보습관리 같은 경우는 냄새나는 완전 에멀전을 썼고요. 하이드레이팅 로션이 나온 초등학교 6학년 이후부터는 하이드레이팅 로션으로 보습을 하고 있고, 피부가 좋을 때는 따로 몸에 보습 같은 건 하지 않았고 얼굴 정도만 보습을 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중간중간 약간의 고비도 오면서 아토피를 겪어왔지만 결국 크면서 이겨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관리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내 아이의 피부는 여러분이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완정 이후의 근황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 강호의 근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